도심 소음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방음벽이 투명하게 설치되면서 애꿎은 새들이 방음벽에 부딪혀 죽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18년 동안 무려 300번의 헌혈을 한 30대 직장인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들쭉날쭉한 지하수 현황을 파악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도 절감하기 위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피플리사이드 오늘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개발한 한 카센터 사장 만나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경북 북부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함께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밤사이 대구와 안동 등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 대구는 33도, 의성은 32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소낙성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이 산간 계곡의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 한편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최고 60mm가량 비가 쏟아지겠고 수요일부터는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도시를 나는 새들이 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심 곳곳에 소음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방음벽이 이 새를 잡는 방음벽으로 전락한 것인데요. 사람과 새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도 옆에 투명 방음벽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 밑에 죽은 새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새들이 방음벽 넘어 나무로 날아가다 투명한 방음벽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힌 것입니다. 이 부분에 매일 다니는데 비둘기라든지 각종 새들이 많이 죽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방음벽이 투명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인데 심지어 새들이 부딪히는 적도 곳곳에 있습니다. 이처럼 투명한 방음벽에 새들의 충돌을 피하게끔 하는 어떠한 장치도 없어 애꿎은 새들만 죽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자 서울시는 매와 독수리 모양의 대형 스티커를 방음벽에 붙이고 있고 부산시는 초고층 빌딩 유리벽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했습니다. 맹금류 그림, 즉 버드세이버를 보고 새들이 투명 방음벽을 피해서 날아가게끔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 지역에선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에 이제 그게 자꾸 그렇다고 확인이 되면 그거에 대한 조치는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꼭 지금 시설 문제가 아니고 이제 다른 거니까 그걸. 최근 시야가 답답하다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증가한 투명 방음벽. 도시의 미관 때문에 새들의 희생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스티커를 붙이는 등 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첨복단지 입주기관과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 개발을 통해 상용화가 가능한 차세대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첨복재단은 입주기관 연구개발지원사업 공모에 참가한 4개 입주기관을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이들 기업체에게 총 사업기간 2년 이내에 연간 3억 원까지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합니다. 또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첨복재단의 고급 연구 인력과 첨단 장비 등 우수한 인프라의 활용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대구 지역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이 평균 1.19% 오릅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 요금은 지난해보다 0.09% 인상되고 이 중 취사용과 난방용은 가구당 연간 90원과 730원을 각각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올해 인상 요인은 공급 확대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보다 판매량이 증가하지 못했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 경감 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헌혈, 꼭 필요한 건 누구나 알지만 선뜻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포항에는 무려 300번이나 헌혈을 한 30대 직장인이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보통 체격에 평범해 보이는 37살의 직장인 김민영 씨는 알고 보면 헌혈 왕입니다. 벌써 18년째 달력에 헌혈하는 날을 표시해두고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헌혈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게 되면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안 하게 되면 더 찌뿌둥한 느낌, 그런 느낌 들고 그래요.
자주 헌혈의 집을 찾다 보니 간호사들도 모두 민영 씨와 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좀 늦으셨네요. 한 번에 헌혈하는 양은 500ml. 이번에 300회를 채우면 지금까지 헌혈한 혈액은 150리터에 이릅니다. 헌혈을 통해 건강한 피를 나눠주기 위해 매일같이 헬스장을 찾아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고 술과 담배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깨끗한 피를 주려면 운동을 꾸준하게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힘들어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꾸준하게. 고교 시절 우연히 헌혈을 시작한 뒤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뿌듯해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민영 씨. 지금 4살인 딸이 고등학생이 되면 함께 헌혈하러 가는 것이 작은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공중화장실 특별 점검을 펼칩니다. 이 대상은 구군 자치단체별로 이용객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역 버스터미널, 관광지와 공원 등의 다중 이용 화장실로 청소 및 위생 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여부, 손 건조기 내부 청결 상태 유지 등을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시설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이용객이 많아 사용이 불편한 곳에는 임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의 산지에 있는 많은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시아 히스토리 콘텐츠 발굴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합니다.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이 이달부터 5개월간 실시할 이번 용역을 통해 경북에 산재하고 있는 신화와 전설, 역사적 인물 등 많은 히스토리를 총망라해 콘텐츠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은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 및 시장 전망 분석, 히스토리텔링 콘텐츠 중심의 문화 산업 육성 계획, 아시아 히스토리 페스티벌의 타당성 분석과 기본 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부산을 출발해 동대구로 향하던 무궁화호 1342호 열차가 경산에서 가창 구간에서 고장을 일으켜 1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KTX 열차도 지연돼 마산에서 출발한 열차는 20여 분, 부산발 KTX는 40여 분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은 기관차의 동력장치 이상 탓으로 보고 고장난 기관차를 견인해 동대구역까지 운행한 뒤 승객들을 다른 열차로 환승시켰고 야권에 따라 승객들에게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밤새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대구시 동구 방촌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내부 10제곱미터를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밤 9시쯤에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가스레인지와 주방용품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어제 저녁 7시쯤에는 동구 효목동의 한 마트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네, 지하수는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일부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활용도는 아직 낮은 게 현실입니다. 잘만 개발한다면 물을 아끼고 에너지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안동시 풍천면의 시설하우스 단지는 겨울철 수막 재배를 해 연료를 아끼고 있습니다. 관정을 뚫고 겨울에도 15도를 유지하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순환시킴으로써 난방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러나 수백 개에 달하는 비닐하우스마다 너도 나도 수막 재배를 하다 보니 지하수가 마르기 일쑤입니다. 12월 말부터 1월 초순 가장 물이 필요할 시기에 온도는 최하로 떨어지는데 그때 물이 없어서 모든 식물의 성장이 멈추지요. 반면 성주를 비롯한 4대강 공사장 주변에서는 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제방 밖 지하수 수위도 덩달아 올라가 홍수 피해를 겪습니다. 이런 들쭉날쭉한 지하수 현황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자는 연구 활동이 247억 원의 정부 예산을 갖고 올해로 3년째 2016년까지 지속됩니다. 수막 재배의 경우 지금은 끌어올린 지하수를 그냥 흘려버려 지하수를 고갈시키지만 이 물을 곧바로 지하로 되돌려주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수막 재배에서 기존의 지하수 재활용 시설이 있는데요. 그 재활용 기술에서 온도와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저희들은 개발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지하수가 풍부한 수변 지역에서는
대규모 관정을 뚫어 주변 지역에 식수로 공급하는 방안이 곧 실행에 들어갑니다. 내년 말까지 시범 시설을 통해서 한 기당 한 3만 톤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서 음용수로 공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지하수 활용도는 기껏해야 30% 정도. 유럽 상당수의 나라는 지하수로 먹는 물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공공기관의 냉난방도 지하수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국도 34호선 안동시 수상동 한티교차로에서 정상동 정상교차로까지 4.2km 구간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통통제는 안동시 강남동 우회도로 개설 당시 단절된 등산로 복원 공사를 위한 것으로 보도 육교와 수민 쉼터 등을 설치합니다. 교통통제 기간 동안 차량이 우회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내 표지판 14곳, 현수막 4곳, 교통유도인원 4명 등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청렴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 계약직 공무원 3호로 공개 모집합니다.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또는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부서 책임자 이상의 공무원 경력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응시 원서는 오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접수하며 응시 자격과 원서 접수 및 시험 방법, 주요 담당 업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의 시험 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5일 경북대 글로벌 플라자에서 제3회 대구시 고등학생 토론대회를 엽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대구 지역 32개 고등학교별로 열린 예선대회에서 13대 1이 넘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승한 학교별 대표 32개 팀이 참가합니다. 토론 주제는 명문대 진학은 성공을 위해 필요한가와 기초단체 선거에서 정당 공천은 폐지돼야 하는가로 대상 수상팀에게는 대구시 선거관리위원장상과 100만 원의 장학금을 줍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대구 지역 초등학생과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캠프를 운영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여름방학 캠프는 상설 전시실에 전시품을 대상으로 하는 보물찾기와 전래 민속놀이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꾸며집니다. 초등학생은 4학년부터 6학년까지며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오는 22일 10시부터 국립대구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013 컬러풀 대구 도시디자인 공모전이 열립니다. 1번부는 공공디자인 부문과 도시브랜드 부문, 버려진 공간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출품작 접수는 오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대구시 도시디자인 총괄본부에서 합니다. 이 밖에도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 사전에 참가 신청한 학생들이 한글날에 한 곳에 모여 디자인 실력을 겨루는 학생부 디자인 경시대회도 열립니다. 학생부 디자인 경시대회에 참가하려면 오는 9월 2일에서 6일 사이에 대구시 도시디자인 총괄본부로 참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차량 급발진 추정 사고로 2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2,000건에 가까운 차량 급발진 사고가 접수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 과실이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의 한 카센터 사장이 차량 급발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강필수 사장을 만나서 차량 급발진과 관련된 여러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급발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 장치를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장치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존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이제 전자적인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도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발진 사고를 보면은 피해자들이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브레이크가 닿지 않았다, 그렇지.
정비사 입장에서 해결을 한다면은, 아,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은 브레이크가 잡히게 하면 되겠구나.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밟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제안을 한다면은 그냥 엑셀레이터 페달을 딱 밟은 상태에서 발을 띄지 않고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뭐 실험 연구를 했는 거죠. 예. 급가속은 이제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거기에 다른 독립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브레이크 안전장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면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최소한의 급발진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연구소에 계신 것도 아니고 작은 이 카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급발진 예방 장치를 개발하게 되신 겁니까? 친구 어머님이 이제 급발진 사고를 이제 경험을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경미한 사고라서 일단은 뭐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제 제가 그걸 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급발진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잡힐 수 없겠다라는 걸 갖다가 원인을 이제 밝혀내는 거죠. 강필수 사장이 2년을 공들여 개발한 급발진 사고 예방 장치는 최근 특허 등록을 마쳤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와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였습니다. 날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밤사이 대구와 안동, 포항 등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요.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구는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경북 북부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최고 60mm가 되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에 장마전선이 머물며 서울과 경기 남부 등 일부 지역에는 강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도 지금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반면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이 폭염이 이어지겠고 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구 27도로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32도, 김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북부 지역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33도로 무덥겠습니다.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네, 내일도 곳에 따라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고요. 또 수요일 오전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